이제 미시경제를 다 마쳤고요. 이제 거시경제 파트로 들어갈 겁니다. 자,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미시경제가 재밌습니까? 거시경제가 재밌습니까? 또는 공부를 해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미시경제가 재밌을 것 같습니까? 거시경제가 재밌을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우리 학생분들이 어떤 분들은 미시경제가 재밌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거시경제가 재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건 뭐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 뭐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 근데 만약에 그 질문을 저한테 한다면 저에게 미시경제가 재밌습니까? 거시경제가 재밌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답변을 거시경제가 재밌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미시경제보다는 거시경제를 조금 더 재미있게 공부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이유를 굳이 뭐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뭐 저는 경제학을 공부도 해보고 그 이후로 사회생활도 하고 이제 일상 그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해보면, 미시경제가 우리 현실 사회를 반영해주는 반영률보다, 상관관계보다, 저는 거시경제에서 나오는 부분이 우리 현실 경제를 반영해주는 그 부분이 조금 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조금 더 그 실질적인 어떤 경제 현상을 더 많이 설명해주고 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거시경제를 더 재미있어라 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그런 이유로 거시경제를 조금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니까 여러분들도 거시경제를 또 재미있게 공부도 하시고 또 현실경제하고도 자꾸 응용을 해보시려고 노력도 하시고 또 미시경제든 거시경제든 어느 쪽이든 좀 더 재미있는 파트가 있으면 그쪽을 또 열심히 더 공부도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반드시 거시경제를 더 재미있게 생각하라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누구나 다 개인별로 다르니까요. 자, 어쨌거나 우리 거시경제로 들어가면 이제 또 우리 1번부터 32번까지 총 한 30문제 넘게 우리가 OX 문제를 풀면서 또 거시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 또 알았더라도 또 그냥 지나쳤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1번부터 넘어갑니다. 자, 1번 넘어가면요. 경제 성장률, 우리가 보통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이 경제 성장률은 명목 GDP의 증가율이다. 라고 이렇게 문장이 나오네요. 자, 먼저 명목 GDP,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거시경제 딱 처음에 들어가면 GDP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나올 겁니다. GDP. 근데 GDP라고 하면 일단 보통 우리가 일반상적으로 이야기하는 GDP는 명목 GDP를 이야기를 합니다. 명목 GDP 또는 경상 GDP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GDP, 명목 GDP, 경상 GDP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일상에서 혼용되면서 쓰여집니다. 그럼 거기에 대응하는 개념이 있죠. 그게 이제 실질 GDP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실질 GDP와 명목 GDP의 차이는 생산량과 수량을 곱하는데 생산량과 가격을 곱하는 거죠. 생산량과 수량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생산량과 가격을 곱하는데 이 가격이 당해년도 가격이냐 기준년도 가격이냐. 당해년도 가격을 곱해서 GDP를 만들어내는 게 그냥 명목 GDP고요. 이 올해 생산량을 기준년도 가격으로 곱해서 GDP를 만들어내는 개념이 실질 GDP입니다. 이 실질 GDP는 이렇게 기준년도 가격으로 곱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물가 상승분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물가 상승분을 GDP에서 제거시키기 위해서 그 기준연도를 도입을 해서 실질 GDP 개념을 도입하는데 우리가 매년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은 이 명목 GDP가 아니고 실질 GDP의 증가율 또는 실질 GDP의 상승률을 경제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자, 올해 2022년도 올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우리나라 거시경제 기관들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예측치가 약 4%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정확한,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냥 4%라고 해보죠. 그럼 우리나라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4% 성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실질 GDP 실질 GDP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 2022년도 올해 실질 GDP가 있을 텐데, 이제 내년 초가 되면 계산이 되겠죠. 요 증가율, 그러니까 실질 GDP 대 실질 GDP의 증가율, 요게 4%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 실질 GDP 증가율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에 볼 때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몇 퍼센트, 작년에는 몇 퍼센트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랑. 이건 무조건 실질 GDP 증가율이 작년에 이랬구나, 올해 이랬구나 라고 이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로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GDP 갭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GDP 갭은요, 실질 GDP, 기준연도 가격으로 곱했던 그 실질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게 GDP 갭입니다. 자, GDP 갭. 잠재 GDP라는 개념이 또 나오는데, 잠재 GDP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 요소를 거의 풀로 다 활용을 했을 때, 뭐 노동력도 거의 풀로 활용을 하고 생산 요소, 자본, 기계 이런 걸 다 풀로 활용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GDP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약간의 이상적인 그런 그 GDP의 개념이 잠재 GDP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실질 GDP가 만약에 100이고 잠재 GDP가 120이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120만큼 풀로 다 쓰면 생산해낼 수 있지만 우리가 풀로 다 쓰지 못해서 실질 GDP를 100만큼밖에 생산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 빼기 하면 GDP 갭이 마이너스 20이라는 이야기죠. 빼면. 근데 그래서 이렇게 GDP 갭이 마이너스인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는 경기 침체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GDP 갭이 플러스인 상태도 있을 겁니다. 자, 잠재 GDP가 120인데 올해 실질 GDP가 140이다 라고 하면 GDP 갭이 플러스 20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플러스인 상태, GDP 갭이 이런 상태를 우리가 경기 호황기다, 또는 얼마나 야근을 많이 했으면, 야근을 많이 하고 생산 요소를 풀로 돌리되 너무 풀로 과잉스럽게 돌려서 이 실질 GDP가 140까지 나왔다는 거죠. 잠재 GDP가 120인데. 이런 상태를 경기가 너무 호황기다, 또는 뭐 경기가 너무 활황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좀 경기를 안정시키는 이런 정책을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GDP 갭률이라고 하는 용어도 나옵니다. 갭률. 뉴스나 보면 GDP 갭률 이런 개념도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GDP 갭을 분자로 하고요. GDP 갭을 분자로 하고 다시 잠재 GDP를 분모로 갖다 놓으면 GDP 갭률이 나옵니다. 이게 잠재 GDP 대비 GDP 갭이 마이너스 20인 이 GDP 갭이 잠재 GDP에 비해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커 있는 상태인가, 얼마나 작아져 있는 상태인가, 더 커지고 있는가, 더 작아지고 있는가. GDP 갭률은 마이너스 폭을 축소하고 있는가, 플러스 폭을 확대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데, GDP 갭률은 GDP 갭을 분자로 하고 다시 잠재 GDP를 분모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 나오는 개념이 우리가 GDP 디플레이트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GDP 디플레이트. 이것도 꼭 알아놓아야 되는 용어라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실질 GDP를 분모로 하고 명목 GDP를 분자로 했을 때 계산되어지는 게 GDP 디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자, 저거는 대표적인 물가지수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1번 가지고 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1번 경제 성장률은 명목 GDP 증가율이 아니고 실질 GDP 증가율이다. 그리고 제가 지금 칠판에 여러분들이 적혀놓은 이 개념은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GDP 갭은 뭐다? GDP 갭률은 뭐다? GDP 갭률이 마이너스 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다? GDP 갭률이 플러스 폭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 말은 또 무슨 의미다? 또 GDP 디플레이트는 어떻게 구한다? 그 해의 실질 GDP분에 그 해의 명목 GDP를 넣으면 GDP 디플레이트다. GDP 디플레이트는 1월 기준으로 뭐 1.2 또는 12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그 해에 물가가 어떻게 상승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목 지표로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가 GDP 디플레이트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자, 2번 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의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의 합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국민소득을 이야기를 할 때 이 Y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 단순화된, 그러니까 폐쇄 경제에서는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다 라고 하는 이 공식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을 거고요. C가 소비, I가 투자, G가 정부 지출, 이 개념이죠. 그 다음에 개방 경제,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는 개방 경제에서는 다시 여기에서 괄호 열고 x-m이라고 하는 이 공식까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 공식까지를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됩니다. x는 수출, m은 수입. 그래서 그 나라의 총 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거기다가 수출을 더하고 수입을 뺀. 자, 근데 여기서 단순하게 수출의 합이다라고 하면 이 나라가 만약에 수입을 하고 있지 않는 나라일 경우에는 이거는 정답이 O겠죠. 만약에 이 나라가 수입을 하지 않는 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일반적으로 수출을 표현을 하면은 수입도 뭐 현실적으로는 수입이 없지는 않을 거니까 여기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의 합이다. 이렇게 하면 맞겠지만 이렇게 수출의 합이다 하면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뭐 좀 X를 쳐줘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공식을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X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정답을 찾으라 그러면 이건 X가 나와야 되겠죠. 수입이 빠져서요. 자, 그다음 3번을 넘어가 보죠. 정부의 이전 지출은 정부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여기 위에 보면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개념을 또 알아야 됩니다. 이전 지출은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실업급여, 정부에서 주는 실업급여. 그다음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뭐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문제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대한 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 이렇게 우리가 몇 차례씩 우리가 받아보기도 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받아보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이런 종류를 이전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 실업급여나 이전 지출 실업급여나 재난지원금 같은 이런 거를 정부의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부 지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부 지출에 포함되지 않고 정부 지출은 뭐냐면 정부 지출은 어떤 특정 그 생산을 일으킬 수 있는 곳에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정부 지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돈을 내서 도로를 건설한다. 이런 거는 정부 지출인데 그냥 그 뒤를 바라지 않고 그 뒤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가 없이 그냥 퍼주기 하는 식으로 퍼준다는 표현은 뭐 바람직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주는 그 무상으로 주는 이런 지출을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전 지출은 정부 지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 지출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생산성에 바로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쪽으로 정부 지출이 이루어질 때 그런 경우를 정부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 이전 지출의 대표적인 예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같은 거를 이전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 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